안녕하세요. 자담생활회계 송실장 양띠입니다. 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오늘 이 정도 되면 이제 근로자분들 연말정산이 얼추 끝났죠. 그럼 이제 근로자분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분들 연말정산에 따른 이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고용산재보험 이제 보수총액 신고를 각 공단별로 이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그 고용보험 및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그 매년 전년도에, 그러니까 직전년도 전년도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가자료 또는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 부가 또는 부가고지 사업장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보수총액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년도 2019년 이제 그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올해 2020년 3월 16일까지 반드시 이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그 보험가입자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을 하고 2020년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또 혹은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란 그 소득세법에서 따른 근로소득인데요. 그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 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표자나 대표자의 혹은 이제 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표자는 그 개인 사업장의 이제 대표자라든가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런 대표자들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 근로소득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만 이제 그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의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 또는 휴직 근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도 중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 또는 휴직한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 기재 시 휴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확인은 보수총액 신고서 처리가 이제 완료되면 토탈 서비스를 통해,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죠. 토탈 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토탈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팝업존이 뜨면서 보험료 정보 조회, 그다음에 정산보험료 예상 금액 조회 들어가시면 내가 이제 정산보험료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2019년에 이제 한번 연도 중에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안내를 드리자면, 2019년 10월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는 이제 일용 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요율 변경 전, 후와 기간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눠서 각각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적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아울러 정산보험료는 요율 변경 전, 변경 후 각각 원 단위 미만 절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월별 보험료와 함께 고지가 됩니다. 연도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 근로 제공 전체 기간에 기속되는 소득도 이제 기간별로 구분하여 배분 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받는 불이익을 안내를 해드리면,
보수총액은 월 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수총액 미신고 시 월 평균 보수를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니 신고 기한까지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2020년 3월 16일까지 꼭 신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신고를 했을 때 보험료 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해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니 잊지 마시고 꼭 신고를 3월 16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가 있는데요.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에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그러니까 정산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싶지 않고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상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 일시납 신청란에 체크하여 제출을 하시면 이제 분할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탈 서비스 전자 신고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탈 서비스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이제이신데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불편했던 이제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제 사업주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신고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실 게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근로자 10인 이제 미만인 사업장은 뭐 토탈 서비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되시고 텍스 같은 이제 서면서 신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토탈 서비스로 전자 신고를 하시게 되시면 그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5,000원이 경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4월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5,000원이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이제 고용산재보험 퇴직 정산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단 19년 보수총액이 한해서는 보수총액 신고서를 2020년 이거 3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출 기한이죠. 3월 16일까지 이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의외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좀 관가를 하세요. 이제 사대 보험 관련해서 공단 업무라든가 이런 보수총액 신고들을 많이들 관가를 하시는데 이제 물론 의뢰를 이제 뭐 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놓치는 일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시다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이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고용산재 보충액 신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제 하시는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길 바라고요.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 이제 더 좋은 영상을 찍는데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